자, 그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자,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급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급수.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은 여기서 했던 그 계산으로 전부 다 이 급수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급수는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한히 더하는 것, 그거를 이제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무한히 더하는 거. 무한히 더하지만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열의 극한의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수열의 극한은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수학 2에서 배웠던 어떤 수열, 뭐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수열이 한없이 항이 무한히 커져갈 때 그 항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열의 극한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면 그 수열의 극한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특정한 값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한없이 항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는 AN이기 때문에 N의 항의 번호가 한없이 커지는 거죠. 항의 번호가 한없이 커지는데 AN의 값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 값이, 즉 이 항의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느냐를 표현하는 표현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값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을 한다, 하나의 값으로 간다 그러면 이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경우, 즉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뭐 1이나 마이너스 1처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이것을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번갈아 가면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이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계산법은 뭐냐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자,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거죠.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 분의 1은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아주 잘 대답해 주셨어요. 0으로 가죠. 0으로. 자, 이거를 이용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열의 극한은 단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의 방향밖에 없죠. 한없이 커지는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항의 번호가 한없이 커지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주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이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하나 갖다 써 볼게요. 자, 3n 플러스 3이다. 그러면 A1은 6인 거고, 6, 9, 12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지 않습니까? 딱 보기에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 거기에다 3을 더한 거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수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n분의 3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자, 이런 수열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얘를 이용해서 수렴하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1분의 6, 2분의 9, 3분의 12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계속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는 저걸 이용해서 식 변형을 통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를 나누어주면 3 더하기 n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n분의 1이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0으로 가는 거고, 0으로 가는 거에 3을 곱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0으로 갈 테니까 얘가 0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까이 간다? 3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발산하는 경우에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1에 n제곱 같은 거 1 넣어보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2 넣어보면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가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 한다? 진동한다. 진동하고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을 이해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수열의 극한의 계산이에요. 극한값의 계산인데, 자,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특히나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어떻게 계산했느냐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그리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극한에선 x였죠. x였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를 이용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뭐 한다라고 했냐면 유리화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가 뭐였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였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유리화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유리화를 해서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형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 뒤쪽에 8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8페이지 가보시면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해서 일단 극한의 수렴 발산을 정의를 했어요. 하나의 값으로 가면 수렴한다.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정의를 했고, 수렴할 때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자,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n에 대한 그 값이 전부 다 x로 바뀌어 있었던 걸 계산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n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쨌든 함수는, 자, 함수는 거의 수학의 거의 모든 걸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열도 마찬가지로 함수예요. 1을 넣었을 때 어디로 대응이 되느냐, 2를 넣었을 때 어디로 대응이 되느냐, 이 대응 관계를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열도 함수거든요. 즉 함수의 일부가 바로 수열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 이야기를 거의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함수의 극한 얘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주는 게 좋아요. 즉 선생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끄집어내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극한값 계산 예제 1번을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풀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풀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고 요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수능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문제에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푼다. 밑에 문제에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푼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개념은 뭐냐?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뭐를
했던 과정이냐면 유리화를 했던 과정이니까 이게 행동 요령인 거죠. 이것도 행동 요령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떠올리시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다 아마 거의 암산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기억날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라서. 굉장히 따뜻하니까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자,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선생님이 만드는 이 박스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박스 개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때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쫙 쓰지 마시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었었는가, 그 행동 요령들을 좀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개념 노트를 만들 때 그냥 막 필기만 한 걸 개념 노트라고 하시면 안 돼. 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개념 노트를 쓰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선생님이 써준 필기, 뭐 받아 적는 사람도 있고 머릿속으로 정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노트에 따로 내가 필기한 것과 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풀고 내가 틀렸던 문제들도 분명히 생길 거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준 내용이 개념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은 이 필기를 해주고 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 채워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필기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기를 해놓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써주시고 이 개념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도 같이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인데요. 이 극한의 성질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수렴한다면 AN이라고 하는 수열,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한다면, 자, 수렴한다면, 자, 수렴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렴한다면 어떤 성질들이 성립하느냐?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c가 곱해져 있으면 따로 빼서, 자, 따로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해라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과 bn을 더하거나 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곱하기 bn을 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수렴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누기마저도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따로따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BN이 절대로 0이라는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값이 0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보장 하에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의 성질인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를 증명을 못해요.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써 라고 한단 말이에요. 증명 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의 CEO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어벤져스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에요. 실존 모델.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의 현실판 모델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살자. 거기에 새로운 인류를 퍼뜨리자. 이게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이용한 발전, 그리고 태양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을 해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화성이 우리의 지구의 대기와 다르거든요. 화성은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에서 내려서 이걸 벗는 순간 아마 그냥 바로 죽을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해서. 자,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화성에 갔는데 이 이야기가 만약에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다면 화성에 가서 이걸 딱 벗었는데 뭐야? 숨 쉴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물이 있어서 물을 먹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닥뜨리더라도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발판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여태까지 우리가 실수해서 했던 얘기예요. 실수의 성질이죠. 아니 뭐 실수배되어 있는 거 따로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따로따로 나누어서 분배 법칙 쓰고 이것도 분배 법칙 쓰고 이것도 분배 법칙 쓰는 건데 이렇게 썼던 성질은 실수의 성질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뭐 당연한 걸 정리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새로운 세계란 말이에요. 함수의 극한도 새로운 세계. 근데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렸는데 기존에 내가 쓰던 걸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화성에 내가 대기를 다 바꿔놓을게. 니들이 숨 쉴 수 있는 대기로. 화성에 내가 물 만들어 놓을게. 가서 똑같이 행동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살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실수에서만 요거를 사용했다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전에 듣고 가서 똑같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 단 조건이 있어. 자, 내가 거기에 화성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어느 지역은 특정 지역은 내가 만들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절대로 가지 마. 라고 주의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지역을 가면 안 되죠. 그죠? 그 지역에 조심해서 가야죠. 그 지역에 갈 때는 꼭 뭐를 착용하고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지역에는 착용을 하고 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똑같은 성질은 없어요. 근데 얘도 비슷하기는 해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실수해서 비슷한 성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수열의 극한을 실수처럼 완전히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2번 문제나 3번, 2번 문제를 볼 때 뭐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밑에 있는 문제가 사실 더 그래요. 이 밑에 있는 유제 2번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너무나 당연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답률을 보시라고요. 정답률 보면 88%거든요. 여기는 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12%도 아니죠. 12%도 아니고 하위 한 6% 정도는 아예 문제를 보지 않고 찍는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실수를 하는 사람도 꽤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즉 얘가 지금 3점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틀리면 뒤에 있는 4점짜리를 맞춰도 그 4점짜리를 막 10분, 15분, 20분을 투자해서 맞춰도 말짱 도루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에서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 계산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절대 계산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열의 극한은 실수의 성질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전개해서 3an이고 3은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이 계산이 얼마?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되는 거죠. 이게 4가 나온다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2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답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 저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도 출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수렴한다면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다면 수렴하게 만들어야죠. 수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 저 상황을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저걸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거기에 an분의 1이 있어요. 이게 0으로 간대.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의 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정석으로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산하라고 할 때 서술형에 나올 때 그냥 막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수렴하는 꼴이거든요. 자, 이거를 수렴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수렴하는 꼴로 변형을 시켜주셔야지만 이 성질이 성립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n분의 1꼴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시켜서 an분의 1꼴을 만드셔야 되니까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 분자 분모를 an으로 나눠주시면 1 더하기 an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n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모양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실수처럼 그냥 얘 대신에 그냥 0을 쓰고 an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실수처럼 얘를 0으로 쓰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구나. 즉 수렴꼴로 바꾸어야지만 이런 성질을 쓸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꿔주는 연습을. 자, 이렇게 이제 바꾸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는데요. 자, 먼저 이거 먼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이나 수능을 대비할 때 함수의 극한 파트는 약간 이게 정확한 증명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알려줘 놓고 증명 없이 알려줘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써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때려 맞춰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 0으로 가는 이 모든 an에 대해서는 이게 다 이 문제가 다 똑같은 답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고 싶다면 어떻게 푸느냐? 그냥 적절하게 an 하나를 잡는 거예요.
AN이 그냥 N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AN이 N이다라고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게 뭐 2N이다.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지금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AN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답이 나오게 돼요. 정확하게 모든 걸 포함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푸는 시간과 여기다 n을 대입해서 푸는 시간이 결국 같아지게 만드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목적인데 그것보다는 그걸 많이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n이나 n 플러스 1이나 뭐 2n 플러스 5나 이런 an이 전부 다 이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만 꼽아서 하더라도 이게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겠으면 찍어라도 보라는 거예요. 극한은. 되니까. 극한은 찍는 게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너무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무한대로 간다.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an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an-3bn이 4일 때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bn분의 3an 마이너스 2bn 자, 요게 얼마냐?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빨리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607호) 머리 이쁘게 하고 왔구만. 자,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으냐? 수렴한다면 수렴한다라는 것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놈을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지금 AN은 발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렴하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딱 어떤 값이 수렴하는 거냐라고 이제 만들려면 얘를 바꿔야죠.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어디로 갈 테니까? 0으로 갈 테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한단 말이에요.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하고 싶으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an분의 1이 있고 an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곱해 보시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랑 요거를 곱해 주시면 1이 될 거고요. an분의 1하고 얘를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n분의 bn이 될 거란 말이죠. 그 값이 요 두 개 곱한 값과 자,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극한을 보낸 거는 각각의 극한값 두 개를 곱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각각의 극한값 두 개를 곱한 것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0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1 빼기 얘를 했더니 0으로 간대.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3분의 1로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0으로 가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예, 맞는 생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얘가 수렴하잖아요. 수렴하고 다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렴하는 것들은 무슨 이야기랑 똑같아진다? 아까 전에 이 수렴하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와 똑같아진다라고 했냐면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실수처럼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실수처럼 계산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밝히고 싶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라고 하는 수열, 그러니까 1 가고 있는 수열은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1로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1이 1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1이라고요. 그럼 이거 수렴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열에서 여기 있는 이 수열을 빼도 된다고요. 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수열 1에다가 빼기 여기 있는 수열 1 마이너스 3 곱하기 an분의 bn을 했더니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1로 가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사라지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3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계산을 해주시면 아, 요 an분의 bn은 어디로 가는 거구나 3분의 1로 가는 거구나를 저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이고 즉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 된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냥 이거 보고 얘는 3분의 1로 가기 때문에 얘를 3분의 1의 꼴로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도 사실은 서술형에 써도 크게 감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야, 이 과정을 쓰지 않으면 틀린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걸 써줘야 되고 뭐 그런 과정 없이 평소에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셨다면 그냥 써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를 이 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an분의 bn 꼴로.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an으로 나눠준다. an분의 bn,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곱하기 an분의 bn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셔가지고 요 값을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죠. 3분의 1 더하기 2니까 3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9에서 3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얼마? 1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자,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 활용하는 문제 중에 가장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을 만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대체적인 어떤 그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살짝 좀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빠르게 한번 보고 방학 동안에 빠르게 한번 더 보는 빠르게 한번 보고 그 내가 빠진 부분을 정확하게 두 번 보는 걸 선생님은 지금 이 방학 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사실 한 번을 다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빨라요. 앞단원, 1단원, 2단원까지는 그래도 빨리 가는데 3단원에서 아마 엄청난 그 교통체증이 걸릴 거예요. 4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단원, 그 교통체증 걸리는 그 단원을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해줘야 되니까 웬만하면 요 앞 단원은 한 2주, 2주 이내에 빨리 끝내고 나머지 한 달 반 정도를 거기에만 좀 시간을 많이 쏟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1학기 내신 대비는 어느 정도 다 될 것이고 수능 대비까지 사실 돼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킬러 문제 3문제만 딱 제끼면 이 방학 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88점 2등급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나올 수 있어요. 단 열심히 해야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